열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실험적인 어떤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한 2시간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 완료를 할 생각인데, 좀 자세히 하다 보면 좀 한 번 더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세포막은 이렇게 따로 배우거든요. 그만큼 이제 세포막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세포를 좀 크게 좀 보면, 우리가 이제 먼저 생물의 이제 그 분류를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그냥 크게만 생각해 보면 원래 뭐 3역 6개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뭐 분류 체계인지 나중에 얘기하고요. 크게 두 개로 좀 나눠서 볼게요. 뭐냐면 진핵세포로 된 생물을 진핵생물이라고 합니다. 진핵생물. 그 다음에 원핵세포로 된 생물을 원핵생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원핵생물. 요렇게만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제 진핵생물이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요거부터 얘기하면, 원핵생물은 이제 세균 있죠? 세균. 물론 이제 세균 말고 이제 뭐 고세균, 이거 삼역할 때 이제 뭐 얘기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세균은 원핵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핵생물은 세균이 아닌 것들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동식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 동물. 인간도 뭐 당연히 진핵생물이죠. 이 원핵이라는 건 원시적인,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핵 세포를 어 캐리오틱 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때 프로가 이제 원시적인 어떤 이 접두어로서 이전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핵 생물이라는 건 원시적인 형태의 핵을 가진 생물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핵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핵막이 없다는 뜻입니다. 핵 속에 있는 물질들은 있어요. 근데 핵 속에 있는 물질은 이제 막이 없으니까 어떤 구분이 돼서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포질에 있는 거죠. 진핵생물은 진화된 형태의 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핵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핵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체막은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막 구조가 같은데, 다른 소기관들 중에서 막성 세포 소기관이 존재합니다. 막성 세포 소기관이라는 건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없냐? 여기는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죠. 이게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차이예요. 그래서 좀 그림을 먼저 보면, 네, 요게 이제 원핵세포고, 여기 이제 진핵세포 중에 애니멀 셀이니까 이제 동물세포죠. 그, 대장균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은, 셀 멤브레인, 세포막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쪽 부분이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이 안쪽에 이제 세포막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셀 월이 있고요. 여기 두껍게 둘러싸고 있는 셀 월이고, 이게 피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요 작은 리보솜스라고 돼 있죠. 요 점으로 찍혀 있는 게 다 리보솜입니다. 그 다음에 뉴클레오티드 이렇게 했는데, 핵산은 있어요. 그래서 DNA가 있고요. 여기 보면 플라스미드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DNA가 주된 DNA고, 이거는 이제 뭐 보조된 DNA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뒤에 가서 이제 뭐 생명공학 할 때 요게 또 유용하게 이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생물은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유전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유전 물질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뭐 생물이니까 갖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인 곳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리보솜도 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딱 세포막, 제일 바깥쪽에 있는 세포막을 제외하고는 이 안에는 막이 없다는 거야.
이 안에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인 구조가 없다는 거죠. 리보솜은 막이 아닙니다. 예. 여기 사이토플라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세포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포들은 세포 소기관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막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예로 따지면 리보솜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 그거를 이제 원형질이라고 합니다. 원형질. 예. 원형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포소기관 원형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합쳐서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세포질에는 세포소기관이 있고 그걸 채우는 어떤 물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는 세포질과 핵 그리고 세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교과서나 어떤 이제 뭐 교재들도 보면 그냥 세포 소기관 하면서 핵부터 시작하거든요. 엄연히 따지면은 세포 소기관이 아닙니다. 핵은. 그러니까 세포질 안에 세포 소기관이 있는 거고요. 핵을 제외한 부분이 이제 세포질인데 그 안에 이제 세포 소기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핵이고 그걸 둘러싼 이제 세포의 막이죠. 자, 동물세포를 보면 이따 동물세포, 식물세포 볼 텐데 이렇게 핵이 있죠? 이 부분이 다 핵입니다. 이게 막입니다. 이게 다. 막으로 되어 있고 이 막이 또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소포체도 볼 수 있고 뭐 따로 떨어지는 막이지만 이게 다 막이거든요. 골지, 아파라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골지 컴플렉스 이렇게도 부릅니다. 영어식으로는 골지 컴플렉스, 골지체라는 것이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다 막성 세포 소기관이에요. 라이소좀 이런 것도 다 막입니다. 전부 막으로 거의 막으로 돼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엽록체는 없죠. 그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이런 것들 요게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이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이렇게 떨어져 세포 질에 이제 둥둥 떠다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 소포체라는 것에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핵하고 그다음에 리보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걸 해보도록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세포 공생설, 세포막, 함입설,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원시적인 형태 아닙니까? 원핵세포. 원핵세포에서 어떻게 진핵세포가 나왔냐? 이걸 설명하는 과정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넘겨서 이제 식물하고 동물로 이게 식물이죠. 식물하고 동물로 좀 나눠서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는 뭐 핵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미토콘드리아 제가 앞으로 MT라고 쓰겠습니다. MT 마이토콘드리아 여기 있죠.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MT라고 쓸게요. 미토콘드리아 있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요. 뭐 세포막은 뭐 당연히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라이소좀이라고 불리는 뭐 이런 것들도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리보솜, 당연히 리보솜 있어야 되고요. 이 정도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식물에만 있거나 동물에만 있는 건 무엇이냐? 액포는 약간 제가 괄호를 쳐놓을 텐데 왜 그러냐면 액포는 동물세포도 일부 동물세포에는 있어요. 일부 하등한 동물세포에는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예, 액포는 동물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라는 말 때문에 완전히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액포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액포가 엄청나게 크죠. 백큐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늙은 세포, 식물 세포일수록 더 크게 발달되고요. 이 지금 보면 핵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이 백큐올이. 어떤 경우는 거의 백큐올이 거의 이 세포의 뭐 거의 뭐 3분의 2 이상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 나머지 세포 소기관은 어떻게 되냐? 나머지 세포 소기관은 나머지 공간이 찌그러져 있는 거죠. 자, 식물에만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만 있습니다. 동물 세포에는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플란트 셀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원핵 세포에도 있어요. 세균도 있고 뭐 곰팡이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식물 세포 식물 동물로 크게 나눠서 보면 식물 세포에만 있습니다. 동물 세포에는 없어요. 그리고 엽록체가 있죠.
네. 클로로플라스트라고 하는 이 염록체, 이 초록색으로 이제 주로 이제 나타납니다. 실제 광합성 하기 때문에 실제 색깔도 초록색이에요. 근데 뭐 미토콘드리아 빨간색인데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색깔들은 염록체를 제외하면은 실제 색깔이 아니에요. 왜냐면 색깔이 없거든. 색깔이 없고 이 핵 같은 경우에는 이 염색을 해서 보기 때문에 뭐 핵을 빨갛게 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염색약을 써서 염색된 것을 뭐 이미지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그림들은 다 그냥 이미지화해서 이런 것들은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 동물 세포에만 있는 건 뭐냐? 중심체, 중심립이라고도 합니다. 중심립이라고도 하는데, 중심립과 중심체는 약간 좀 다른 표현이 맞는데, 여기 보면 센트리올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서 이제 방추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방추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심체라고 합니다. 중심립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중심체는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 이게 단수고 복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핵이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단면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왜 제가 이렇게 그리냐면, 단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구의 형태죠. 원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구의 형태고, 이게 실제로는 이런 데는 제가 좀 지울게요. 구의 형태인데, 입체적으로 지금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데 있고, 이렇게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를 커팅해서 2차원적으로 보면은 요 구멍들을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막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막이거든요. 이게 다 핵막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핵막입니다. 핵막인데, 핵막이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막이죠. 안쪽이 내막이고, 이게 안쪽이고 이게 바깥쪽이 되겠죠. 내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소포체라는, 이것도 이제 막 구조인 거죠. 소포체가 이렇게 핵막하고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골지체를 이거랑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골지체는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따로 그리거든요. 골지 컴플렉스. 이런 식으로 따로 그려요. 뭐 이렇게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이게 세포막을 크게 이렇게 그려보면, 네,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이제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여기 소포체에 보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점 막 붙어 있는 게 있어. 예. 이 붙어 있는 게 바로 리보솜입니다. 얘는 막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리보솜이 이런 데도 있어요. 세포 질에도 이렇게 있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세포 질에도 있고 여기 소포체에도 붙어 있습니다. 골지체에는 붙어 있지 않아요. 어, 그리고 뭐 미토콘드리아랑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때 더 얘기하고요. 뭐 F4도 다음 시간에 할 때 얘기하고, 요게 이제 큰 구조상으로 보면 이런데, 어, 이 유전 정보가 여기 이제 DNA나 RNA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이렇게 보면 어떤 영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이라는 것입니다. 인. 이때 인은 그 포스페이트, 그러니까 원소 기호의 인이 아닙니다. 예. 완전히 이름은 달라요. 좀 이따가 요거 이름도 얘기하도록 할 텐데, 뉴클레오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는 이 P가 아니라 뉴클레오러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따 얘기해요. 이 안에 이제 유전 물질이 들어있죠. 처음에는 이제 염색 사의 형태로 기본적으로 들어있다가 얘가 응축되면은 이제 염색체가 되죠.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건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이제 핵산 얘기할 때 자세하게 얘기했었죠. 그죠? 예.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고, 염색체의 기본 어떤 구성 단위는, 그러니까 단위체는, 염색체니까 DNA와 단백질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뉴클레오솜이라고 했고, DNA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얘기죠.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는 거 다 기억나시죠? 연결돼서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공부하면서 이걸 이제 풀 때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핵을 좀 들어가 볼 텐데,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요 핵 부분만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것들 제가 다 영어를 다 해석해 드리진 않을 텐데 중요한 건 아니까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인입니다. 인이죠. 자, 얘가 이제 뭘 만드냐면 리보솜을 만듭니다. 얘가 리보솜을 만드는데, 이 리보솜이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RNA로 되어 있습니다. 자, RNA는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RNA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RNA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mRNA, 메신저 RNA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rR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tRNA가 있습니다.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거고, R은 리보솜의 R입니다. 네, 이게. 그 다음에 T는 트랜스퍼 RNA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단백질 만들 때 그 번역 과정 우리가 이제 공부하거든요. 전사 번역 이런 거. DNA가 RNA 되고, RNA가 통합과학에서도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단백질이 되는 이 과정. 요 과정에 이제 mRNA, 이때 RNA가 mRNA예요, 사실. mRNA가 이 유전 정보를 갖고 오고 단백질 합성하는데 필요한 게 tRNA입니다. 예. 그럼 rRNA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 리보솜을 이루니까 요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가 리보솜이에요. 그러니까 RNA가 없으면 단백질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아까 핵에서 이런 구멍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멍이 바로 핵공이에요, 핵공. 핵공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세히 보시면 뉴클레어 포어가 구멍이죠. 근데 컴플렉스라고 돼 있어요. 컴플렉스. 이게 이제 막 여러 개로 막 이루어진 것 같아. 이게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핵공 단백질 컴플렉스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부분의 구조와 기능을 하는 건 단백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어떤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뭐 자세한 그림 보도록 할 텐데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핵공이 왜 있냐라고 물어보면 물질이 드나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에서 리보솜 만든다고 하는데 단백질은 사실 리보솜에서 만들어요. 이 리보솜을 이루는 단백질조차도 리보솜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 리보솜은 어디 있냐면 핵 바깥에 있거든요. 그러면 단백질이 일로 들어와. 단백질이. 그죠? 그 다음에 rRNA. rRNA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단백질은 바깥에서 만들고 rRNA는 여기서 만들어요. 그러면 단백질과 rRNA가 여기서 합쳐지는 거죠. 예. 여기서 합쳐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네. 여기다가 했을까요, 제가? 인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합성되는 장소입니다, 이게. 리보솜이 합성되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막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막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그맣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막 점 찍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잘 그린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게 이제 요게 DNA고 이 안에 여기 이제 히스톤 단백질이 있는 거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소포체죠. 소포체가 영어로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는데 줄여서 ER이라고 하거든요. 소포체를 ER이라고 하는데 이 레티큘럼이 이제 그물망 이런 뜻이에요. 그물망처럼 돼 있다라는 거고, 이제 스무스한 소포체가 있고요. 스무스라는 거는 매끈하다는 거예요. 매끈면 소포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러프하다. 러프가 거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친면 소포체를 그래서 RER 이 러프를 따서 그 다음에 스무스 소포체는 S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RER에 리보솜이 붙어 있는 거예요. R이 리보솜은 아니지만 리보솜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억해도 돼. 여기 보면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여기는 안 붙어 있지, 아무것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구조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핵은 이중막이에요. 요 바깥쪽 막, 안쪽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소포체는 이중막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소포체 자체는 그냥 하나의 막입니다. 왜냐면 이 내부의 공간이 소포체인데
그냥 이렇게 단일막으로 돼 있죠. 얘는 내부의 공간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내부의 공간이, 이게 내부의 공간이 아니라 이게 내부의 공간이기 때문에 핵은 이중막이라고 얘기하고 소포체는 단일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리보솜이라고 써져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단순하게 그린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핵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그림 있죠? 지금 핵 속에 요걸 이제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히스톤 단백질이고, 그 히스톤 단백질을 갖고 있는 DNA, 뉴클레오솜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뉴클레오솜. 처음에는 염색 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들어있다. 여기가 이제 인인 거죠. 인. 특정 부분 인. 핵 안에 특정 부위. 자, 이게 전자현미경 사진이거든요. 이게 핵공이에요, 다. 이런 게. 달 표면이 아니라 핵을 이제 본 겁니다. 실제 크기가 뭐 이 정도 된다. 0.5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5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작은 구조를 찍은 겁니다. 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자현미경 사진이니까 이렇게 잘 보이는 거죠. 그죠? 자, 요건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핵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길 통해서 막 물질이 지나다니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좀 해볼까요? 여길 통해서 물질이 막 지나다니는 거야. 그래서 뉴클레어 포 컴플렉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이런 구조도 있고 이상한, 그러니까 여러 단백질들이 지금 모여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아우터 뉴클리어 멤브레인, 이게 이제 외막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쪽이 핵 속이고요. 이쪽이 핵 바깥쪽인데 핵 바깥쪽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세포질 쪽이죠. 예, 세포질 쪽입니다. 그 다음에 크로마틴, 이게 이제 염색사를 얘기한 겁니다. 아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 예, 크로마틴. 이게 뭉친 게 크로모솜이에요. 크로모솜이 염색체입니다. 예, 염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RNA 같은 거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나가고 또 밖에서 단백질 만들어진 거 필요한 거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장 나면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리보솜이 여기 이제 바로 바깥에 붙어 있는데 바깥에 바로 소포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요 뒤에 거 바로 볼게요. 이제 RER 아까 얘기했듯이 러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리보솜이죠. 리보솜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 그럼 정리하고 가면 핵은 그럼 뭘 하는 거냐?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안 했었나? 예,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한 것 같기도 하고 DNA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유전 정보를 왜 갖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는 모든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로는 인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인간 전체의 유전자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를 다 발현시키면 안 되고 일부를 발현시키는데 RNA를 거쳐서 발현된다는 거는 특정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거 이제 생명 중심 원리 뒤에 가서 이제 주구장창 얘기할 텐데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핵 속에서 일어나고요. 이 과정은 핵 속에서 일어나고 얘는 핵 바깥의 세포질에서 단백질 합성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고 했는데 이 단백질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얘가 수행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효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체 촉매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과학 1에서도 배웠지만 생명과학의 그러니까 생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이 물질 대사는 우리 몸이 저온 36.5도의 저온이기 때문에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촉매가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몸 안에 있는 효소가 작동 못한다면 물질 대사 망가지고 당연히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생명체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효소가 작동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물질 대사 중에서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물질 대사는 없습니다. 모든 물질 대사는 효소가 다 관여하고 그 효소는 모두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일부 단백질이 아닌 성분이 있기도 하지만 단백질이 전혀 없는 효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소도 뒤에 가서 얘기할 텐데 효소도 100%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주로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이 아닌 거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얘는 또 대표적으로 항체나 호르몬의 성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만들어내면 생명 활동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명 활동을 유지하려면 이걸 계속 만들어내야 돼. 필요한 거. 왜냐하면 소모되거든요. 효소는 다시 재활용되지만 열에 의해서 망가질 수도 있고 우리 몸의 대사 활동에 의해서도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만들어내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침 속에 아밀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밀레이즈는 소화효소잖아요. 그 침이 입 속에 계속 있습니까? 여러분들 꿀떡 삼키면서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제 입이 꺼끌꺼끌해서 침을 뱉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밀레이즈 계속 만들어내야 돼. 그럼 이 과정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과정에 필요한 중심적인 역할은 유전 물질이고 그건 어디 들어있냐면 핵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럼 지금 얘기할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합성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핵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얘는 막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막성 요걸 정리하고 미리 갈까요? 막이 없는 구조는 세포벽, 그 다음에 리보솜, 그 다음에 세포 골격은 이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세포를 지탱하는 어떤 골격이죠. 얘는 막 구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핵 속에 있는 예. 이런 것도 막 구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골격에 속하는데 중심체도 세포 골격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중막, 단일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중막이 대표적인 게 핵이고 미토콘드리아랑 염록체입니다. 염록체. 그리고 단일막으로 되어 있는 게 소포체, 골지체, 그리고 액포, 그리고 라이소좀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낭, 뭐 분비 소낭, 운반 소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소낭은 소포체나 골지체에서 이제 주로 나온 거예요. 리소좀도 골지체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에서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이 막이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도 단일막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체 DNA를 갖고 있는 거,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 거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핵 속에 유전 물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도 유전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막을 가진 애들은 DNA 유전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토콘드리아 염록체는 이 자체 내에 리보솜도 있어. 자체 리보솜이 있어. 이 안에.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자체 리보솜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보솜 얘기하려고 이제 아리아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핵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핵이죠. 핵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요. 자, 보시면 리보솜이 있는데 리보솜은 이거 확대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아요. 되게 작기 때문에 리보솜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려면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이제 봐야 되는데 리보솜은 크게 이제 단위체가 대단위체랑 소단위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위체, 소단위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S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뭐 침관계수라고 하는데 그냥 무겁냐 가볍냐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프로캐리오틱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유캐리오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핵 생물 거고 이게 진핵 생물 건데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의 차이 중에 하나가 리보솜이 좀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얘게 좀 더 큽니다. 80S짜리고 얘는 70S짜리죠. 근데 생긴 거는 약간 주먹 말아진 것처럼 생긴 건 똑같아요. 근데 크기만 얘가 더 큰 거예요. 뭐 역할도 똑같습니다. 50S, 뭐 30S, 60S, 40S 뭐 이렇게 나눠서 이게 대단위체, 이 위에 게 대단위체고 밑에 게 소단위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이 얘기도 아까 했었지만 리보솜은 누가 만드냐면 여기 보면 뉴클레어러스라고 돼 있죠. 이게 인입니다. 인이죠. 그럼 이 인에서 rRNA를 만든다고 했어. 이 rRNA가 뭐가 되는 거냐면
리보솜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리보솜.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소단위체랑 대단위체를 만들어내는데 여기 보면 free rRNA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rRNA가 free는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rRNA가 되기 전 단계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가공을 거쳐서 이렇게 잘렸죠. 그러면 요 조금 이 길이가 짧은 rRNA가 소단위체를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요게 이게 이제 이렇게 대단위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게 5S rRNA 그러니까 rRNA가 요거 하나만 대단위체는 요거 하나만 붙은 게 아니라 뭐 요것도 붙었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것들은 뭐냐?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이렇게 붙은 거. rRNA에 붙은 거. 이거는 핵 바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 내부에서 rRNA 만들어서 여기서 합쳐진다는 거. 그게 어디서 일어나면 이 과정이 전부 다 인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조립한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단위체, 소단위체로는 조립을 해요. 단백질과 만나서. 그런데 나갈 때는 이렇게 대단위체, 소단위체 이렇게 붙은 형태로 나가진 않고 따로 떨어진 형태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나가서 붙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토플라즘이 세포진입니다. 핵 바깥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핵이죠, 핵. 뉴클리어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 내 공생서라고 세포막 함입서를 볼 텐데 이제 함입이 된다는 건 막 이렇게 막이 있으면 이렇게 밀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게 똑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막이고 이것도 막입니다. 막은 되게 세포막이라고 했는데 세포막하고 생체막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이건 이제 이 막을 확대해 보면 인지제 이중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포막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이 떨어져 나온 애들도 당연히 이런 구조를 가지겠죠. 그러면 떨어져 나온 애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포막 함입사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세포 내에 이런 막 구조의 기관들이 있을까?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입돼서 들어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포 내 공생설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까 염색체 미토콘드리아 그냥 존재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얘네는 막 함입설도 좀 연관이 있죠. 이중막이면서 자체 DNA를 가져요. 자체 DNA. 자체적인 DNA가 있어요. 이 자체적인 DNA가 있으면 뭘 하냐면 자체적으로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 어디 많습니까? 근육에 많죠. 에너지를 많이 내야 되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니까 근육에 많은데 우리가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 사람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열심히 하면 이 근육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살이 덜 찌는 거야. 미토콘드리아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칼로리를 계속 소비하거든요. 그럼 근육이 많은 사람 가만히 있어도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체온 유지도 잘 돼요. 그러니까 근육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겨울에 그렇게 춥지가 않죠. 근육이 많으면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발산하는 거. 그리고 살도 안 찝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얘네들 엽록체도 마찬가지예요. 엽록체도 어떤 식물의 어떤 특정 부위가 빛을 더 많이 받잖아요. 특정 세포가 여긴 적게 받고 그럼 이 세포랑 A 세포랑 B 세포 중에서 A 세포의 엽록체가 더 많이 증가해요. 강한 빛에 더 많은 이제 광합성을 하려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걸 설명한 게 세포 내 공생성 세포 내 함입설인데 조상격이 되는 어떤 처음의 세포는 조상이 되는 세포였을 텐데 이 조상이 되는 세포가 당연히 프로캐리오틱 셀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핵 생물이라는 거예요. 원핵 생물.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이제 DNA와 같은 유전 물질이죠. 핵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핵산. 핵산이 들어있는데 아직 막 구조가 없어. 그런데 이제 막이 이제 밀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이 밀려 들어갔어. 뉴클레어스 포밍 이렇게 돼 있잖아요. 뉴클레어스 핵이 이제 완성이 돼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막을 둘러싸면 이게 핵이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얘네들이 소포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막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냐라고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막이 이렇게 펼쳐진 것보다는 이렇게 꾸불꾸불한 게 단면적이 더 넓죠. 이걸 펼치면 굉장히 긴데 얘는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지만 얘는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이렇게 길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얘 이렇게 접힌 구조가 훨씬 더 막의 단면적을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 막을 많이 만들고 싶어. 근데 이게 막이 뭔데 막의 어떤 면적을 넓혀야 되냐면 이게 막의 단면적을 넓혀야 되는 이유가 다다음 시간 정도 얘기하겠네요. 막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이렇게 껴있거든. 걔네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을수록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막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그 공간의 구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집에 방이 많아. 방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소포체라는 방도 있고 골지체라는 방도 있고 핵이라는 방도 있으면 물론 이 방들이 이제 좀 이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돼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한쪽 공간은 뭐 내가 공부하는 방이고 한쪽 공간은 뭐 TV 보는 방이고 한쪽 공간은 뭐 쉬는 방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말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핵산, 이 DN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잖아요. 세포 막에만 보호되는 것보다는 안쪽에 막이 하나 더 있으면 보호가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세포가 진화하는 형태에서 그렇게 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진화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막 진화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이 함입되는 게 막 진화설이에요. 세포막 함입설이죠, 이게. 세포막 함입설. 막이 진화했다는 거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프로캐리오틱 셀의 시작이 되는 거죠. 막성 세포 소기관이 있다는 게. 자, 근데 처음에 최초의 생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시 지구에는 유기물들이 많았을 걸로 봅니다. 그 유기물을 먹고 사는 생물을 이제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속 영양을 하는 원핵 생물이 이제 그러니까 원시적인 이제 세균 같은 그런 생물이 바닷속에 살았을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기물을 계속 얘네들이 먹다 보면 뭐가 많이 생기냐면 무기물로 바뀌죠. 이제 에너지가 없는 물질만 잔뜩 쌓였어. 그럼 이걸 이용해야 돼. 이걸 이용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광합성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광합성 세균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 광합성 세균이 바로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남세균. 남세균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산소가 많은 환경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산소를 이용하는 세균도 생겼어. 그래서 에어로빅 박테리움. 이게 이제 호기성 세균이죠. 산소를 이용하는 세균이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산소가 없던 환경이었으니까 이 종속영양 원핵 생물은 무기호흡을 하는, 산소 호흡을 안 하는, 유기호흡이 아니라 산소가 없으니까 무기호흡을 하는 혐기성 세균이었다는 거죠. 혐기성이라는 건 혐오한다. 기체를, 어떤 기체? 산소 기체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근데 알아야 될 게 유기호흡, 산소를 이용하는 호흡하고 무기호흡 보면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호흡 보면 얘가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생산성이 더 높아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생산성이 훨씬 높아.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한 이것들은 이제 세균인데 얘네들도 세균이고 얘도 이제 뭐 일종의 보면 아직은 원핵생물인데 이제 막이 이렇게 거대해지고 이 안에 막이 생기려면 또 이제 크기가 커야 되잖아요. 거대한 이제 어떤 세포 구조를 가진 단세포 생물이 얘네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뭐 광합성 세균이든 뭐 호기성 세균을 잡아먹었는데 잡아먹어서 소화를 시키려고 봤더니 얘는 빛을 받으면 나한테 에너지를 유기물을 공급해줘. 그 유기물을 얘가 이용해서 내가 이용하는 것보다 나 자체가 이용하는 것보다 얘가 이용하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내줘. ATP라는 형태를 이제 만들어주지만.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에너지를 10밖에 못 얻는데 얘가 미리 얘기해서 그런데 얘가 미토콘드리아 역할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얘가 들어오니까 에너지를 100을 내줘. 10을 냈는데 100을 내줘. 그러니까 안 잡아먹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생했다는 거죠. 공생.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포 내 공생설이에요. 세포 내에 공생했다는 거야. 그러면 얘도 들어와서 공생하고 얘도 들어와서 공생할 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거 확대해서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얘는 단일막인데 이렇게 보면 얘는 이중막입니다.
얘도 보면 여기 들어오기 전엔 단일막인데 얘 이중막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들어오면서 봐봐요. 이렇게 세포막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세균이 있다 이거야. 이게 뭐 예를 들면 지금 했더니 시아노박테리아다. 이게 들어올 때 그 다음 과정이 이렇게 있으면 막이 이렇게 단 1차원적으로 할게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제 들어온다 이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둘러싸. 그러면 막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들어오고 완전히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중막이 돼버리는 거야. 막에 둘러싸여서 들어오니까. 이것도 이제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네들 DNA를 갖고 자기네들 리보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갖고 들어왔는데 이중막이 된 이유는 이렇게 자기 게 아닌 걸 이렇게 이 막을 함입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얘도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가 이중막이고 자체 DNA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핵이 하는 기능, 구조 이런 것들. 이제 그 막지나설 세포내 공생설은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할 소포체 리보솜 얘기했는데 다시 좀 하도록 하겠고요.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 여기서 물질의 이동과 합성 분비, 합성 이동 분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